세월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세월을 선택하는 것이다. 다산 김영석이 그러했듯이 말이다. 강진 땅의 작은 초가집에서 펼쳐진 그의 학문 정진은 단순한 지적 탐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 품격을 잃지 않으려는 치열한 몸부림이었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었다. 기품이란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을 바로잡아 완성해 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이 나는 이유는 그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조금씩 갈고 닦아온 결과이기 때문이다. 마음속에서 천리와 인욕이 쌓아오른 판단을 내리듯 인욕을 이겨내면 사람은 저절로 그 허물을 알게 되어 옳고 그름도 판단하고 허물도 고치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기품의 첫 번째 방법이다. 어떤 이들은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기품이 생긴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나이만 먹고 기품은 없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는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욱 추해지는 사람들도 있다. 이는 기품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수양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학문의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의식적인 노력 때문이었다. 첫째,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하라. 젊을 때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이 나이가 들수록 안으로 향하게 된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며 오히려 축복이다. 김영석은 천하 만물 가운데 굳이 지킬 것이 없지만 오직 나만은 지켜야 한다. 천하에 잃기 쉬운 것에 나만 한 것이 없다고 했다. 자신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고 성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 반성과는 다르다. 자기 반성이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라면 성찰은 자신의 본질을 파악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찾는 것이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며 미래를 설계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련을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더 깊은 자아를 발견하려 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마무리하며 자신에게 물어보라. 오늘 내가 한 말은 옳았는가? 내가 품은 생각은 깨끗했는가? 내가 보인 행동은 부끄럽지 않았는가? 이런 질문들이 처음에는 불편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신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지고 어디를 고쳐야 할지 보이기 시작한다. 더 나아가 자신의 깊은 동기까지 살펴보라. 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가?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가? 겉으로 드러난 행동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때로는 자신도 모르게 이기심이나 허영심, 질투심 같은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성찰의 시작이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기는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기품이 생긴다.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주름을 세는 것보다 마음에 주름을 펴는 일이 더 중요하다. 자신을 들여다보는 일은 때로 고통스럽다. 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 하지만 이것을 피하면 진정한 성장은 없다. 김영석이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들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이야말로 기품의 바탕이 된다. 둘째, 말의 힘을 알고 절제하라. 김영석은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은 아껴 쓰는 데 있고 아껴 쓰는 근본은 검소하게
말하는 데 있다고 했다. 말을 검소하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필요한 말만 하는 것이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는 가장 직접적인 표현이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교양과 품격이 드러난다. 나이가 들수록 이것은 더욱 중요해진다. 젊을 때는 실수로 한 말이라도 이해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한마디 말이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받는 기준이 된다. 나이가 들수록 할 말이 많아진다. 경험담도 많고 조언하고 싶은 것도 많다. 하지만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의 말을 가려서 한다.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는다. 때로는 침묵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안다. 특히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하는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젊을 때는 옳고 그름을 명확히 가르려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정이 있고 각자의 어려움이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성숙이다. 자신의 과거 자랑이나 남의 흉을 보는 말도 피해야 한다.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는 것은 현재의 초라함을 드러낼 뿐이다. 남의 약점을 들추어내는 것은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기품 있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다. 말할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야 한다. 내가 하려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지 도움이 될지 생각해보라. 김영석이 이 편지가 번화가에 떨어져 나의 원수가 펴보더라도 내가 죄를 얻지 않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써야 하고 또 이 편지가 수백 년 동안 전해져서 안목 있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더라도 조롱받지 않을 만한 편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말의 속도도 중요하다. 나이가 들수록 천천히 또박또박 말하는 습관을 기르라. 급하게 말하면 실수가 생기기 쉽고 상대방도 이해하기 어렵다. 여유로운 말투는 그 자체로 품격을 드러낸다. 목소리의 톤도 신경 써야 한다. 큰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다. 조용하지만 명확한 목소리가 더 큰 설득력을 가진다. 화가 나도 목소리를 높이지 마라. 감정에 휩쓸려 말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한 말을 하라.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 김영석이 강조했듯이 진실함이야말로 모든 기품의 바탕이다. 셋째, 배움을 멈추지 마라. 김영석은 유배지에서도 학문을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더 깊이 사색하고 연구했다. 삶은 짧고 학문은 방대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한 분야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이해를 깊게 해야 한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배움을 포기한다. 은퇴하면서 학습도 함께 은퇴시켜 버린다. 하지만 이것은 큰 잘못이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도 멈춘다. 성장이 멈춘 사람에게서는 기품을 찾기 어렵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이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젊을 때는 성급해서 놓쳤던 것들을 이제는 차근차근 살펴볼 여유가 있다. 젊을 때의 배움과 나이 든 후의 배움은 질이 다르다. 젊을 때는 주로 기술적인 지식이나 생존에 필요한 정보를 배웠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인생의 의미나 삶의 지혜 같은 더 본질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다. 김영석이 유배지에서 경학을 깊이 연구한 것도 단순한 지식 습득이 아니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함이었다. 배움이란 단순히 책을 읽거나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만이 아니다. 일상 속에서 만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배울 수 있다. 길에서 만난 나무 한 그루, 마주친 사람의 표정,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에서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자신과 다른 세대의 사람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젊은 사람들의 새로운 사고방식, 다른 문화의 생활 방식, 자신과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경험담까지도 모두 배움의 소재가 된다.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배우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늘 신선함을 잃지 않는다. 배움에는 겸손함이 필요하다.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배움이 시작된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이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김영석이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고 한 것처럼 배우는 자세 그 자체가 기품을 만든다. 책을 읽을 때도 젊은 시절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라. 빨리 많이 읽기보다는 천천히 깊게 읽어라. 한 권의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이 여러 권의 책을 한 번씩 읽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김형석이 경전을 반복해서 읽으며 새로운 해석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다. 넷째, 인간관계에서 깊이를 추구하라. 젊을 때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 했다면 나이가 들수록 진정한 관계에 집중해야 한다. 김영석이 모든 일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여기며 나와 같이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한 것처럼 말이다. 나이가 들면서 사회적 관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직장을 그만두고 자녀들이 독립하고 오랜 친구들과도 만날 기회가 줄어든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을 느끼고 우울해진다. 하지만 이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진정 소중한 관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 기품 있는 사람은 사람을 가르려 하지 않는다. 지위나 재산,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다. 대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본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지를 본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만날 때 조건을 따지지 말아야 한다.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 친해져서 얻을 것이 있을까? 같은 계산적인 생각은 관계를 망친다. 대신 그 사람 자체에 관심을 가져라.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이다. 상대방을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간섭하거나 조언하려 하지 마라. 진정 필요할 때, 진정 요청받을 때만 도움을 주어라. 대신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는 어려워진다. 하지만 기존의 관계를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들어갈 수는 있다. 가족, 오랜 친구,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이전에는 나누지 못했던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라. 서로의 상처와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자녀들이 어른이 되면 친구처럼 지내려고 노력하라. 부모의 권위를 내려놓고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만나라. 배우자와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역할 분담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용서하는 마음도 기품의 중요한 요소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의 상처나
원망을 버려야 한다. 그것들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신만 힘들어진다. 김영석이 자신을 유배로 보낸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그 시간을 자신의 성장을 위해 사용한 것처럼 말이다. 다섯째,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라. 김영석은 자연을 관찰하고 그 원리를 삶에 적용하려 했다.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지식을 극진히 한다는 경물치지의 정신이다. 자연은 가장 훌륭한 스승이다. 현대사회는 자연의 리듬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인공 조명 때문에 밤낮의 구분이 흐려지고 에어컨과 난방 때문에 계절의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이것을 거부하거나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마라. 대신 그 변화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을 발견하라. 봄의 꽃이 아름답듯이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다. 젊음의 패기가 매력적이듯이 나이 들매 원숙함도 매력적이다. 계절이 바뀌듯이 삶의 계절도 바뀐다. 각 계절마다 고유한 아름다움과 의미가 있다. 지금 내가 있는 계절을 받아들이고 그 계절에 맞는 삶을 살아가라. 억지로 다른 계절의 옷을 입으려 하지 마라. 젊은 시절에는 봄과 여름의 계절이었다면 나이가 들어서는 가을과 겨울의 계절이다. 봄에는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여름에는 열정적으로 달려왔다. 이제 가을에는 그동안 쌓아온 것들을 정리하고 수확할 때다. 겨울에는 조용히 내면을 들여다보고 지혜를 축적할 때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면 마음도 평안해진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는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그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다. 이런 여유로움이 바로 기품의 중요한 요소다. 자연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첫째는 순환의 법칙이다. 모든 것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다. 이것은 슬픈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이다. 둘째는 조화의 원리다. 자연에서는 모든 것이 서로 도우며 살아간다. 경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협력도 있다. 셋째는 인내의 가치다. 씨앗이 싹이 되고 나무가 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성급하게 서두르지 않는다. 이런 자연의 지혜를 인간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사람도 각자의 리듬이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억지로 상대방을 바꾸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여섯째, 내면의 풍요로움을 기르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면의 풍요로움이다. 김영석은 마음속으로 남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생각을 버린다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화평스러워져 하늘을 원망하거나 사람을 원망하는 그런 병통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했다. 기쁨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도 내면 잎이 약하면 기품이 느껴지지 않는다. 반대로 소박한 차림이라도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저절로 품격이 느껴진다. 내면의 풍요로움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 첫째, 좋은 책을 읽어라. 김명석이 전하에서 가장 좋은 일은 독서다라고 한 것처럼 독서는 내면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아무 책이나 읽으면 되는 것은 아니다. 시간이 검증한 고전을 읽어라.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을 읽어라. 둘째, 예술을 감상하라. 음악, 그림, 문학 등 아름다운 것들은 마음을 정화시키고 감성을 풍부하게 한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어서 예술을 멀리 했다면 이제는 충분히 즐길 시간이 있다. 미술관에 가서 그림을 보고
음악회에 가서 좋은 음악을 들으라. 집에서도 좋은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풍요롭게 하라. 셋째, 자신만의 철학을 가져라.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라. 이것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김영석이 유배의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확고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이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라.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항상 마음이 풍요롭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의 대상이다. 감사하는 마음은 불평과 원망을 몰아내고 마음을 평화롭게 만든다. 다섯째, 꿈을 포기하지 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젊을 때의 꿈과는 다를 수 있지만 여전히 이루고 싶은 것, 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삶에 활력을 주고 내면을 풍요롭게 한다. 여섯째,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아가라. 봉사는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이지만 결국 자신의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다. 김영석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며 수많은 개혁안을 제시한 것도 봉사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었다. 일곱째, 영적인 성장을 추구하라. 종교가 있든 없든 영적인 차원에서의 성장은 중요하다. 이것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깊이를 더하는 문제다. 명상이나 기도를 통해 자신의 내면 깊은 곳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라. 여덟째, 아름다움을 추구하라. 외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아름다움도 추구하라. 아름다운 것을 보고 듣고 느끼며 살아가라. 자신도 아름다운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라.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아름답게 만들어가라. 김영석이 18년의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내면이 풍요로웠기 때문이다. 몸은 강진 땅에 갇혀 있었지만 정신은 자유로웠다. 학문에 대한 열정, 백성에 대한 사랑,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꿈이 그를 지탱해 주었다. 그의 기쁨은 바로 이런 내면의 풍요로움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제 우리도 알 수 있다. 기쁨이란 나이가 들면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쳐 갈고 닦으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노력할 때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 젊을 때는 외모가 경쟁력이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내면이 경쟁력이 된다. 아름다운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지만 아름다운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워진다. 김영석이 그랬듯이 말이다. 기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보자. 첫째,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을 가져라. 하루 10분이라도 좋다. 둘째,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을 기르라. 셋째, 한 달에 한 권씩이라도 좋은 책을 읽어라. 넷째, 진정한 친구 한두 명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라. 다섯째,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늘려라. 여섯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을 멈추지 마라. 마음이 흔들렸다면 한 걸음 물러서 자신을 바라보라. 그것만으로 어지러움이 잦아들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자. 나이가 들수록 더욱 기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마지막으로 김영석의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자. 천하의 일이란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다.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라도 자신이 모든 일을 처리할 수는 없는 법이니 지위가 낮은 사람의 의견을 반드시 물어서 참고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겸손이고
겸손이야말로 기쁨의 핵심이다. 나이가 들면서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생긴다고 해서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오히려 더욱 겸손해져야 한다. 세상에는 내가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진정한 기쁨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만들어 가는 것이다. 김영석이 평생에 걸쳐 자신을 수양했듯이 우리도 죽는 날까지 자신을 갈고 닦아야 한다. 그래야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6가지 방법을 실천해 나간다면 나이가 들수록 더욱 기품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유배지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 기품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품이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생에 걸친 수양의 결과다. 하지만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자.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기품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다. 김영석의 삶과 철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진정한 기품은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다. 김영석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가 어떻게 기품을 만들어 갔는지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다. 그는 어려서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지만 그것만으로 기품이 생긴 것은 아니었다. 끊임없는 학문 정진과 자기 수양을 통해 조금씩 자신을 만들어 갔다. 특히 유배라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경지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수양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시련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기품이 만들어진다. 은퇴, 질병, 가족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등 피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다. 이런 시련들을 원망하고 절망하며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통해 더 깊은 인생의 의미를 찾고 성장할 것인가? 이 선택이 기품을 만든다. 김영석이 강조한 불안빈 환불균의 정신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지침이 된다. 백성은 가난보다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는 이 말은 물질적 풍요보다 정신적 가치가 더 중요함을 보여준다. 나이가 들수록 물질에 대한 욕심을 줄이고 정신적 만족을 추구해야 한다. 남들과 비교하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기보다는 자신만의 기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기품 있는 노년을 위한 구체적인 생활 습관들을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만들어라. 젊을 때는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버틸 수 있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규칙성이 중요해진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하고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유지하는 기본이다. 김영석도 유배지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자신을 다스렸다. 둘째, 몸의 건강을 돌보되 집착하지는 마라. 건강한 몸이 건강한 정신의 바탕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건강에만 매달려 살 필요는 없다. 적당한 운동과 올바른 식생활, 충분한 휴식을 취하되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몸의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최선을 다해 관리하는 것이 지혜다. 셋째, 외모에 대한 적절한 관심을 가져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외모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 깔끔하고 단정한 옷차림, 정돈된 헤어스타일, 건강한 피부 관리 등은
자신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다. 하지만 젊음을 억지로 유지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어색함을 만든다. 나이에 맞는 품위 있는 외모를 추구하라. 넷째, 취미와 여가 활동을 가져라. 일에만 의미를 찾던 시절은 지났다. 이제는 자신만의 취미와 여가 활동을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 독서,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원예, 요리, 여행 등 무엇이든 좋다. 중요한 것은 그 활동을 통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을 얻는 것이다. 다섯째,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라. 은퇴 후에도 완전히 사회에서 단절될 필요는 없다. 자원봉사, 종교활동, 동호회 참여 등을 통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라. 이것은 외로움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기회가 된다. 여섯째,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언어 배우기, 새로운 기술 익히기, 새로운 장소 여행하기 등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새로운 경험을 쌓아가라. 이런 도전들이 삶에 활력을 주고 성장하는 기쁨을 준다. 일곱째, 죽음에 대해 준비하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이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차분히 준비하는 것이 지혜다. 유언장 작성, 장례 준비, 재산 정리 등 실무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준비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의미를 찾으며 후회나 원망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품 있는 말씨를 위한 구체적인 지침들도 살펴보자. 김영석은 관전은 한없이 즐거우면서 응하지 않고 슬프기 그지없지만 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감정 표현에서도 절제와 균형이 필요함을 말한다. 기쁠 때도 지나치게 들뜨지 말고 슬플 때도 지나치게 낙담하지 마라. 감정의 중용을 지키는 것이 기쁨의 요소다. 특히 말로 감정을 표현할 때 더욱 조심해야 한다. 기쁨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잊지 말고 슬픔을 표현할 때는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라. 험담이나 뒷담은 절대 피해야 한다. 나이가 들수록 할 이야기가 많아지지만 그 중에서도 남의 사생활이나 약점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는 순간적으로는 재미있을 수 있지만 결국 자신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늘려라. 나이가 들수록 비판보다는 격려가 필요하다. 젊은 사람들의 시도를 인정하고 동년배의 노력을 격려하며 자신보다 나이 많은 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라. 이런 긍정적인 말들이 모든 관계를 더 좋게 만든다.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는 말도 자제하라.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시대는 같은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은 대부분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준다. 과거의 경험을 나누되 그것으로 현재를 재단하려 하지 마라. 조언을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은 조언은 대부분 환영받지 못한다.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조언이라면 제안해도 될까요? 경험담을 들려드려도 괜찮을까요? 같은 식으로 허락을 구하라. 김영석의 교육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기품 있는 배움의 자세도 중요하다. 그는 공부하여 쌓은 지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지지만 공부에 나갔던 자세만큼은 머리가 아닌 몸에 새겨진다고 했다. 나이가 들어서의 배움은 젊을 때와 다른 목적과 방법을 가져야 한다. 젊을 때는 취업이나 승진을 위해 배웠다면 이제는 순수한 지적 만족과 인격 완성을 위해 배워야 한다. 성과나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책을 읽을 때도 속도보다는 깊이를 추구하라. 한 권의 책을 깊이 있게 읽고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 보는 것이 여러 권의 책을 빠르게 읽는 것보다 의미 있다. 김영석이 경전을 반복해서 읽으며 새로운 해석을 찾아낸 것처럼 말이다.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도 두려워하지 마라.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현대 기술을 배우는 것은 젊은 세대와 소통하고 세상의 변화를 따라가는데 도움이 된다. 물론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필요한 기능만 익히면 된다. 기품 있는 인간관계를 위한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살펴보자. 김영석은 모든 일을 존중하고 평등하게 여기며 나와 같이 귀한 존재로 여겨야 한다고 했다. 세대 간의 소통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다. 젊은 세대의 문화나 가치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완전히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이해하려는 자세는 보여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은 같은 식의 일반화는 피하라.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간섭과 관심의 경계를 분명히 하라.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는 조언자의 역할에 만족하고 결정권은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 손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엄격한 교육자보다는 따뜻한 지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 좋다.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새로운 동반자 의식을 가져야 한다. 젊은 시절에는 각자의 역할이 분명했다면 이제는 함께 여생을 보내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새로운 공통 관심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친구 관계에서는 깊이를 추구하라. 많은 사람과 얕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 명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 오랜 친구들과는 과거의 추억을 나누되 새로운 이야기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라. 자연과의 교감을 통한 기품함도 중요하다. 김영석은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자연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려고 노력하라. 아침 일찍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하는 것은 하루를 여는 좋은 방법이다. 해가 뜨는 모습을 보며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저녁에는 해가 지는 모습을 보며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라. 계절마다 그 계절의 특징을 만끽하라. 봄에는 새싹의 생명력을, 여름에는 무성한 녹음의 풍요로움을, 가을에는 열매의 성숙함을, 겨울에는 설경의 정적함을 느끼며 살아가라. 이런 자연과의 교감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삶의 리듬을 안정시킨다. 화초나 작은 정원을 가꾸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식물을 기르며 생명의 소중함을 느끼고 인내심을 기르며 성장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다. 김영석도 유배지에서 차나무를 기르며 위안을 얻었다. 마지막으로 김영석의 정신을 본받아 후세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한다. 그는 개인의 안위보다 사회와 후손들을 위한 개혁을 꿈꾸었다. 우리도 자신만의 삶에 만족하지 말고 다음 세대를 위해 무엇을 남길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지식과 경험의 전수도 중요하다.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직접적인 교육이 어렵다면 회고록을 쓰거나 인터뷰를 남기거나 가족사를 정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회적 기여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자원봉사, 기부, 멘토링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일이기도 하다. 김영석이 백성을 위한 정치를 꿈꾸었던 것처럼 우리도 자신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아야 한다. 환경 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음 세대가 살아갈 지구를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들을 실천하는 것도 기품 있는 삶의 일부다. 에너지 절약, 재활용, 친환경, 생활 습관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김영석이 보여준 것처럼 진정한 기쁨은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그는 유배라는 극한의 시련 속에서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의 학문을 완성하는 기회로 삼았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들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질병, 경제적 어려움, 가족의 상실 등 피할 수 없는 시련들이 있다. 이런 시련들을 당할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진정한 기품을 드러낸다. 원망하고 분노하며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 하는 것은 기품과 거리가 멀다. 대신 그 시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기쁨이다. 이제 정리해보자. 나이 들수록 기품이 있어지는 방법 6가지는 단순한 기법이 아니라 삶의 철학이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성찰, 말의 절제와 신중함, 끊임없는 배움, 깊이 있는 인간관계, 자연의 리듬에 따른 삶, 그리고 내면의 풍요로움이 바로 그것이다. 이 6가지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성찰을 통해 자신을 알아갈 때 말도 더 신중해지고 배움에 대한 열정도 생기며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진실해진다. 자연과 하나가 되어 살아갈 때 마음도 평화로워지고 내면도 풍요로워진다. 김영석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외부 상황에 굴복하지 않는 내면의 힘이다. 그는 권력을 잃고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18년을 보내야 했지만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다.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학문의 경지에 이르렀고 후세의 길이 남을 업적을 남겼다. 우리도 나이가 들면서 젊은 시절의 화려함이나 권력, 건강 등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들이 전부는 아니다. 진정한 것은 내면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다. 김영석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김영석 인생 조언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